1월 첫째 주 물된 동산 가정예배 45주차 미니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일부 김준호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하고 외워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2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여러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다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다행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을 간증합니다. 오늘 말씀을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몰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울 자신조차도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상황을 살펴가며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고 왕과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나라는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북쪽은 루마니아, 서쪽은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 남쪽은 그리스와 터키, 동쪽은 흑해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불가리아의 인구는 2021년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약 690만 명 정도이고 GDP는 약 691억 달러로 세계 67위 정도인 나라입니다. 언어는 인구의 85% 정도가 불가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터키어나 로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종교는 동방 정교회에 속한 불가리아 정교회가 83% 정도이고 이슬람교가 12%, 개신교는 1.1%, 가톨릭은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1908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불가리아 왕국을 세웠으며 1989년에 35년 동안 불가리아를 통치한 공산당 서기장이 퇴진하는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인해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같은 해인 1989년에 있었던 루마니아의 유혈혁명과 구분지어 푸른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불가리아는 의원 내각제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한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바로 며칠 전인 2021년 12월 13일 키릴 페트코프라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였는데 하버드대를 나오고 기업가 출신인 41세의 젊은 총리가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광업, 화학, 기계, 철강 등이 주된 사업이고 유럽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석탄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가리아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강해 다른 유럽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갈 때 불가리아만 20%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종교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불가리아는 2013년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뻔했지만 기독교인들의 반발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는 현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불가리아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